탈원전 준비된 미래인가? 북한 미사일 얘기했고요. 사드 얘기 끝나니까 이제 원전 얘기입니다. 탈원전 준비된 미래인가? 한꺼풀 벗겨보면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탈원전 하면 전기요금 폭탄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런 걱정하지 말라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각각 2021년, 2022년의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요금 폭탄 없구나. 라고 안심하면서 듣고 있다가 가장 마지막에 향후 5년까지는 전기료 인상이 없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향후 5년까지는 전기 문제 없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천대 에너지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정책은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세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윤상지 자유한국당 의원은요. 현 정부에서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발전 설비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간 2011년처럼 블랙아웃이란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까지는 전기 부족도 없고 그로 인한 전기료 폭탄도 없는데 6년, 10년 뒤부터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김병민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중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는 정책들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고 그 모든 부담을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당과 정부가 같이 회의를 거쳐갖고서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피더라도 향후 5년 동안에는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는 애당초제로 진행이 되게 됐을 경우는 완공 목표가 2021년, 2022년인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때까지는 이게 건설 중인 거니까 이거를 중단하더라도 대한민국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오래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한 10기 정도가 되나요? 이것들을 가동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중단을 통해서 에너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부터 이미 추진되어 있던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LNG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다 완공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쓰더라도 과거의 발전소를 지어놓았던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동안에는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시점은 5년에서 향후 10년 이후인데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도 짓지 않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을 경우 그리고 향후 한 2029년까지 정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한 11기 정도의 수명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것인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등의 이런 보완적인 측면만 가지고서는 전력 수급을 맞추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경우긴 한데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 유럽 국가들 측면에서 봤을 경우도 한 2030년부터에는 도로에 석유차보다는 실질적인 전기차가 더 많게 될 거라는 측정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때 가면은 이 전기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공급원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을 통해 갖고 이 내용을 조정하게 되는 건데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모든 부담을 서민이 안게 될 수도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단기 5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게 되는 이 에너지 정책들을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죠. 김태년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조금 전에 안심 발언이 나왔어요. 전기요금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까지는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왜 향후 5년까지 그럼 못 박은 겁니까?
5년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니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정책을 짤 때건 기후변화 정책을 짤 때건 이 대다수가 20년 단위 정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들을 당연히 짜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향후 20년의 전력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전망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만들었던 이 원전 발전소에 대한 혜택들이 이제서부터 나타나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2011년도에 블랙아웃 사태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초구에 지방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력수급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완전히 비상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든 전기를 쓰지 말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여름에 막 28도, 30도 정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에어컨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야간에 나가보면 건물에 대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전기들을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중단 조치시키는 겁니다.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생시켜주는 엄청난 효용 가치들을 고려하게 됐을 경우에는 탈원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구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심하고 설득시켜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무책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김태년 의원 같은 저희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선배님이어서 훌륭한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만은 적어도 5년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만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현 박사 길게 설명한 걸 한 줄로 줄이면 경희대 총학생회장 선배라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못해요. 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느냐 이 말을 길게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